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하나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도 어쩌면 말 꺼내기가 참 두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겁을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제 자신조차도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스팔트에서 외쳐주는 그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버텼고 또 그분들은 계속 계셔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때로는 미워도 했었고 원망도 했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의 손편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정선거 조사 결과 발표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황교안의 손편지 기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황교안, 민주당 나라 무정부 상태 만들 작정인가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기사는요. 황교안, 윤 나라 지키겠다고 한 건데 국헌 문란이라니 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윤계엄, 내란 아닌 나라 살리려 한 것. 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원망 많이 했었습니다. 왜 좀 더 세게 좀 더 강력하게 보수우파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시느냐고.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더 따뜻하게 못하셨냐고. 하지만 저는요. 지금 2024년 누구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님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며 그분이 이렇게 앞장서 주심에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 총리, 그리고 지금은 부정선거 대부, 그리고 부정선거 누구보다도 크게 외쳐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어렵게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때가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똑같이 한동안 원망했다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세월은 또 흘러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부정선거 첩결대장 오셨네라고 댓글도 달리고요. 정말 부정선거 밝히자라고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요. 정말 여러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특히
저는 제가 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원래 유명하셨고 또 잘 알고 계시죠? 위헌정당 해산심판 때 그 멋진 황교안 전 총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그렇죠. 예. 위헌정당, 그렇죠. 통진당. 여러 이야기를 여쭤볼 건데요. 제가 원래는요, 2시간 정도 방송해 주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오늘은 12시까지 방송을 하실 수 있고, 단, 자주 와주실 거라고 제가 약속을 받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나라 살리는 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살리는 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에서요, 댓글에 여러분이 황교안 총리님을, 지지하는 뜻으로, 황교안 하고 하트! 다 같이 보내주세요. 황교안 하트. 황교안 글자 찍고 하트를 쳐주시면 응원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쳐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속보를 보면서 방송을 하겠지만 조금 처음에는요 우리가 황교안 전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김용현 구속되었습니다. 자, 그 안에 윤 대통령 공범이라고 적시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잠깐만 좀 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구속이 된 것이 유죄는 아닙니다. 아유, 멋집니다. 재판 다 끝나고 나야 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막 큰 광풍 속에서 막 휘둘려가고 있어요. 네. 전에도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했죠. 그렇죠. 상당수가 무죄가 났습니다. 상당수가 무죄가 났어요.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슬퍼지네요. 저는 네. 김 장관에 대해서도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반드시 저는 정의가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계속 속보 보면서 또 여쭤보겠지만 총리님이 사실 사법연수원 13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수원 27기예요. 혹시 함께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함께 근무한 일은 없고 네.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이제 모든 검사들이 다 이제 휘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연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요,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럴 줄 몰랐다. 진짜 좀 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무슨 혹시 에피소드나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뭐 거? 저하고는 같이 근무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 있을 때 네. 검찰에 있을 때는 일 잘하는 검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아주 잘하는 검사로. 네. 나는 왜 한동훈 대표가 네. 저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나 좀 의아합니다. 내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그렇죠. 선거를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네. 그런 말이 들리길래 네. 아니다. 좋은 인재가 네. 너무 미리 쓰여버리면 잘못 쓰여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다 마친 다음에 네. 또 국무총리까지도 하고 경험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다 검사로만 일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특수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영역에서만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경험을 쌓아라. 총리라면 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조언을 했는데 그냥 정치로 나가더라고요. 저에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좀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뭐 좀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다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제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본인의 화양연화가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이런 얘기를 또 넣어들었어요.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 얘기가 나면 우리는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날 정도거든요. 근데 뭐 이런 질문 좀 드리면 그렇지만 총리님의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뭐 잘된 것도 많고 네. 부족한 것도 있었죠. 네. 잘된 거는 제가 제일 아주 마음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종북 좌파와 싸우다가 네. 민주당과 싸우다가 제 성적과 훨씬 못하게 검사장이 안 됐어요. 그게 몇 년도경이죠? 그게 2006년도죠. 그때부터 벌써 종북 좌파들 싸우다가 그렇게 된 적이 있으시군요. 네, 뭐 저는 올해 태어나서부터 검찰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죠. 네. 그래서 1, 3차장은 다 검사장 승진했는데 네.
저만 딱 뺐어요. 왜? 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겠다고 해가지고. 강정구 교수. 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제 총리님께서는 원래 유명한 공안이세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종북 좌파들이 나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승진을 못하고 찍히신 그런 경험이 있고, 종북 좌파를 평생 어떻게 보면은 뭐, 쫓아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신 분이시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연이 길어집니다. 네, 근데 왜 그 화양연화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제일 잘 된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뒤에 제가 2년 동안 고통의 기간을 거치고 네. 2년 뒤에 갑자기 이제 고검장이 됐어요. 네. 그때 검사장이 되고 먼저 검사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1년 반 만에 고검장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그 검사장이 됐을 때 네. 검사가 됐을 때 모든 언론에 뭐 대부분의 언론에 네. 이건 뭐 우리가 좀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네. 뭐 제가 검사장 안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요? 그러면 예, 2006년 한번 신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설에까지 썼어요. 오, 사설에까지. 그러다가 혹시요, 지금 2006년 검사장, 그 황교안 검사장 안 된 부분 기사 검색되면요, 하나만 좀 찾아봐 주세요. 조선일보 같은 걸 봐도 되고 그때 네, 다 네.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2년 동안의 네. 그 고통 끝에 네.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검사장이 됐고 네네. 1년 반 만에 네. 역대 가장 빨리 고검장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초를 겪었지만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이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결과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검수장도 됐지만 장관도 되고 네. 또 국무총리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사실은 제 능력이나 공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을 국민들이 평가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길이 평생 걸어오신 길이시네요. 저는 늘 이 얘기를 좀 에피소드 삼아서 얘기하면은 네. 제가 2013년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지명이 됐는데 그때 장관이 모두 23명이 지명됐는데 아, 네. 민주당이 딱 저를 꼭 집어가지고 낙마 1호 황교안 낙마시키겠다고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네. 결국은 그분들이 뭐 청문회 거치고 뭐 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을 해줬어요. 네. 요새는 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근데 나를 낙마 1호라고 하더니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을 해줬고 총장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때는 뭐 보통 그 당시는 총장은 청문회 이틀 하는데 네. 3일을 꼬박 다 했어요. 네, 3일이 네. 이제 맥시멈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요즘보다 훨씬 더 세게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네. 일해 해놓고서는 이때는 총장은 국무총리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장관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다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많은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지적할 것이 없더라.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도 보면 네. 억울한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떼거리를 몰려가서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면 네. 약해지는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악용하는 이런 종북좌파의 이런 못된 짓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가서 저도 앞장서 좀 서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앞장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왜 든든하냐면요. 제가 황 총리님을 굉장히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통진당 해산 이석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멋지게 이렇게 읽으시고 통진당 해산을 뭐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끌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통진당 전에는 사실은 이게 민노당이었거든요. 네. 민노당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정관을 쭉 다 봤어요. 그렇죠. 네, 봤는데 당원 당규 쭉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정당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때 검사들이 대부분 그런 판단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해산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목적과 활동과 목적이. 네. 근데 초기에 이제 이를테면 그 정강 정책을 보면 뭐 그 목적이 이미 위원정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위원정당이 그러면 또 무슨 뭘 듀오씨 어쩌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네. 검사들이 공안 검사들이 그냥 쭉 이제 자료를 모았죠. 이석기 사건 터지면서 네. 그때 이제 행동이 나온 거죠. 네. 행동과 목표 네. 그게 두 가지가 딱 부합되니까 네. 제가 이제 위원심한 청구 제청을 했는데 그 전에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이건으로 단독 독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시간 남짓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합시다. 그 단어도 기억이 나요. 합시다. 아, 그때 다 들으시더니 합시다 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서 그렇죠. 진행이 네.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통진당 해산 심판 TF를 만들어 가지고 네. 바로 이제 움직였어요. 그때 TF 팀장이 정점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7명이 이렇게 그랬군요. 팀이 네. 되어 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뭐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황교안이 왜 무모한 도전을 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불의가 보이고 반자유주의가 보이는데 네. 그냥 침묵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또 더더구나 대통령이 또 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했는데 1년 1개월 싸웠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수사 기록으로는 17만 쪽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네, 양의 수사 기록인데 이거는 네. 대부분의 간접 사건들을 다 뒤집은 거예요. 네. 다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헌재도 처음에는 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1년 1개월간의 심리 끝에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죠. 네, 저 기사 보면요. 황교안은 누구? 공안통, 통진당 강제해산 진두지. 지금 보시면 참 젊은 날이네요. 진두지라는 말을 쓰셨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관련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네. 검사들도 장관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쭈뭇쭈뭇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앞장서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실무적인 뒷받침만 해라.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나가서 심판 기일에 제가 섰던 거죠. 네, 지금 우리 아투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황교안 전 총리님이 딱 나오시니까 대부분 어떤 단어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부방대, 그쵸? 제가 왜 아까 통진당 해산을 설명드렸냐면요. 과거 그 당시 황교안이라는 이름은요, 신이었습니다. 저희처럼 법을 전공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박수를 너무 쳐서 손바닥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이었고요. 통진당이 감사합니다. 해산됐을 때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와! 그리고 뭐 워낙 목소리도 그렇지만 외모도 출중하시니까 스타 중에 최고 스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이 아픈 시간을 견디고 계셨는데, 자, 그분이 아스팔트에 서 계시고, 그분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안의 대가였고, 정말 통진당까지 해산하셨던 분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최전선에 서 계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 목소리도 잘 안 들었어요. 설마 황교안이 왜 저래? 저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하라고 아스팔트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드디어 유여애가 미쳤다고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형집행 정지로 나오셨어요. 사람은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보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가지게 되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총리님께서 분명히 소명으로 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부정선거 진상규명 최전선에 서시게 된 이유가 뭔지 많이 설명했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저는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죠. 네. 공안부에서 하는 일은 첫째는 간첩 잡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둘째는 부정선거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아, 그럼요. 제가 1987년, 네. 1987년도에 공안부에 차출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차출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13대 총선이 임박해 있는데 이때 이제 부정선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충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때 충원돼 가지고 갔는데 그때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 저 대통령 누구더라? 그 간첩 있죠, 여자 간첩. 김 누구죠? 그 당시 여자 하도 오래돼가지고 김현희. 예, 맞습니다. 김현희. 그 사건이 막 그때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13대 총선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공안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안에 있으면서 간첩도 잡았지만 부정선거도 계속 잡아왔던 사람들이죠. 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그 정주영 대표가 이제 이 1992년 네. 선거에 나왔잖아요, 대선에. 네. 그때도 제가 수사팀에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우리가 수사팀에 들어간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런 눈에 제가 이제 재검표하면서 2021년이죠. 2022년이죠. 22년. 네. 네. 그때 재검표 할 때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저 박주현 의원, 민경우 의원 네. 이분들이 이제 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보고가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재검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 자, 공안 검사, 통진당 해산을 하셨던 그 검사 출신의 우리 총리님께서 보실 때 증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린 증거주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봤는데 눈에 딱 걸린 거네요.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네. 증거물들이 보니까 네. 이거 뭐 배춘리 투표진이 일장기 투표진이 빳빳한 투표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진이 나온 거예요. 아, 실물을 보셨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제가 맨 처음 들었죠. 네. 듣고 그다음부터는 재검표 현장에 계속 나갔어요. 네. 전부 재검표 5번 있었는데 맨 처음은 제가 놓쳤고 네. 이걸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네. 계속 다 나가죠. 다른 네. 쪽 다 제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부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소위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는 접은 적이 전혀 없는 투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배춘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림 아주 멋있어서 뭐 거기 혹합니다만은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선거법에 보면 네. 투표지를 받은 다음에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재검표할 때 가보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사전투표 경우는 반 가까이가 돼요. 반. 그 안에요? 반. 예, 네. 예. 재검표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저질렀었구나 네. 확신하고 네. 그다음부터 계속 다 가보니까 뭐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네. 제 사무실에 네.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했어요. 아,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초기죠. 2022년 초기에. 그때 팩트 전시회를 했는데 이걸 와서 보는 분들은 야, 부정선거 있었네. 맞네.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네. 그거 보고서도 에이, 이건 뭐 음모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3년, 민경우 의원은 4년 네.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싸움이 시작됐죠. 하면 할수록 네. 정말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죠.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선관위 해체해라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거죠. 3년이 되신 거구나.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 정말 세 개로 만약에 딱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네. 유권자가 투표했다라고 투표함에 넣었다라고 하는 그 투표지들이 유권자들의 투표가 아니더라. 아,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유권자가 넣었다고 하는 투표지가 유권자께 아니더라. 아니 1번. 어떤 유권자가 네. 투표하면서 소위 배춘립 투표지 위아래가 하나는 지역선거, 하나는 비례선거 이런 투표지를 받았겠습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이 일장기 투표지, 네.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퍼렇게 문드러져 갖고 있는 거를 네. 누가 받아가지고 투표했겠습니까? 네. 또 투표하면 다 접어서 넣는데 어떻게 이게 빳빳한 투표지가 돼 나온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럼 자기들은 특수용지를 써서 이렇게 원형이 회복됐다 그러는데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네. 전문가들 다 물어봤는데 네. 웃어요. 말 다 대답을 못하겠다.
이런 말이 어딨냐. 그렇죠. 차라리 철판은 회복이 된다. 네. 종이는 안 된다. 종이라는 나무에서 이제 만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막히니까 또 다른 선거 부정 조작을 한 거예요. 네. 뭐 4.10 같은 경우는 전산 조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가능하다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무섭죠 지금.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많은 증거물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자기들이 수색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4.10 때는 전자조작을 하는 거예요. 전자조작을. 그래서 뭐 시골 촌부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골 촌부? 예, 옛날에 그 교과서로 네. 책을 쓰던 사람들이 네. 엑셀, 네, 네. 엑셀 교과서를 많이 썼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4.10 총선에서 투표한 각 유권자들의 투표수를 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 예. 전국 걸 다 분석을 했어요. 예, 예. 이제 과학기술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방법을 써가지고 했겠죠. 네, 네. 그래 해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신고를 하고 얘기하고 네. 해서 지금 이제 4.10 때의 부정선거. 네.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봉인지. 네. 봉인지가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사 봤어요. 심각하죠. 예, 예. 봉인지가 이제 엉터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유권자의 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예. 어떤 투표함은 나중에 들어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참관인이 이제 보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개표할 때 보니까 네. 봉인지가 위가 뿔룩해요. 봉인지가요? 아니 봉투. 아, 봉투. 네, 봉투. 예, 예. 봉투가 대개는 편편하거든요. 네. 나중에 또 참관인이 서명도 했고 네. 나중에 이게 뿔룩해요. 네. 이런 가짜 투표들이 수도 없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셋째는 네. 다들 모른 척하지만 네. 그러나 정의는 밝혀져 간다. 맨 처음에는 다들 뭐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 뭐 무슨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하나 밝혀져서 선관 우선 국정원 네.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5%만 했는데도 이건 사전 투표도 조작이 가능하고 네. 당일 투표도 가능하고 뭐 그렇죠. 검표도 다 가능해. 이런 발표를 국정원이 했어요. 네. 뭐 그러기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네. 초기에 네. 문화일보에서도 네. 어느 논설위원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중앙일보도 부장한 네. 사람이 네. 부정선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아시아투데이 또 뭐 스카이데일리 뭐 이런 게 12위 뭐 이런 정도의 그렇죠. 그런 신문이지만 이건 종합일간지거든요. 네. 여기서 요새는 전면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팩트를 아니까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려줬고 사실은 당에도 지난 4.10 총선 전에 제도 개선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었었어요. 네.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 근데 우리 부방대의 멤버들 2명도 들어갔고 네. 정교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1명도 들어와서 같이 이제 쭉 논의를 했어요. 네. 선관위, 당, 네. 또 이런 분들. 이래가지고 이제 그나마라도 그때 6개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냈어요. 선관위는 하기 싫었겠죠. 근데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라도 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할 적에 대선 후보 선거할 적에 네. 우리 후보가 4명 나왔거든요. 네. 4명 중에 1명 한동훈 후보는 빼고 네. 나머지 3명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아,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나온 후보 그렇죠. 전당대회 때. 예, 기억나요. 3명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취지의 네.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김민전 의원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거기에 본인이 같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공동 발의를 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 4명 중에 그렇죠. 당대표. 네. 당대표 후보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계엄령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이 본질을 보라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 사태 이후에 제가 보니까 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네. 국회에 가고 네. 또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를 장악하고 네. 계엄을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는 가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어디 갔는가 하면 선관위를 갔습니다. 지금 그 부분 이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예. 물 한번 드세요. 너무 예, 힘드실 아이고. 거예요. 물 한번 드시고요. 맞습니다. 찬란한 순간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고 학자 공부를 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뭐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권한대행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안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너 해봤니거든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책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모르는 이야기,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 실무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정답입니다. 직선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너무 이상한 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야당에서 계속 특검을 올려, 계속 탄핵안을 올려, 그리고 계속 일을 못하게 해. 거기다가 또 예산도 막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총리님 권한 대행을 하셨잖아요. 권한 대행을. 이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이 안 돼봤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이렇게 발목 잡고 늘어지면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은? 자, 우선 법안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려가고 국민 민생을 챙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법안 만들면 자기들 뜻에 반하는 건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법안만 만들어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정부를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다 깎아버려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네. 정부가 내놨는 다 깎아버려요. 네. 장관을 추천하면 다 시비 붙여가지고 계속 이래 싸우다가 결국은 물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말은 대통령인데 손발을 딱 묶어놓고 네. 국회를 장악했다는 그런 빌미로 대통령을 다 정말 박해하니 대통령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길이 있다. 네. 수사를 하시라. 부정선거 수사하고 적폐 수사하고 문재인의 적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폐가 얼마나 맞아요. 많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수사를 하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네. 실제로 어디를 압수수색했나 했더니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선관위. 그러니까 실제로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맞아요. 이제 또 이제 네. 질문을 우리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해요. 기사가 잘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OX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계엄령 때 선관위 압수수색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고. 자, 그러면 서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버를 그러니까 뭘 압수했냐 하는 네, 이런 그렇죠. 것은 지금 포렌직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포렌직이라고 하는 것을 압수한 것을 이제 쭉 되살려내는 거죠. 네네. 삭제하고 없앤 걸 되살려내는 이런 거죠. 우리가 포렌직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일주일 지났잖아요. 지금 거의 됐을 거예요. 근데 포렌직을 했다는 거는 네. 되살려냈다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본 건 아니죠. 아직. 그럼 또 분석도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되살려놓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답답한 국민 심정을 제가 네, 대변하는 네.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정선거라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포렌직을 해보니까 만약 그게 없더라. 네. 그럼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네. 저는 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사람입니다만은 네. 섣불리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증거가 나와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증거가 저희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가 확인이 될 이런 그 시기가 약간 걸리는 거죠. 네. 그거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무슨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압수수색을 한 곳이 어딘가 하면 네. 우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선관위. 아, 그렇죠. 그게 예. 국회는 좀 작게 들어가고 선관위는 엄청 많이 네, 들어갔다까지 본부죠. 국민들이. 그렇죠. 네, 본부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데이터 거기서 센터. 그동안 예. 관리했던 이런 거를 네.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연구원. 네. 네. 연구원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핵심 시설. 부정선거의 핵심 시설. 네. 네. 기획한 곳 들어가고 보관한 곳 들어가고 네. 핵심 시설 들어간 겁니다. 네, 네. 거기 가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계엄사가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계엄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확보해서 갔겠죠. 네네. 가서 맨손으로 왔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니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군이 어떤 사람들인데 네. 가서 빈손으로 할 걸 갔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가 그 듣기로는 보도에 의하면 300명 가까이가 이제 그리로 간 거예요. 네네, 그렇죠. 200 보도에. 몇십 명. 예. 가서 뭘 했겠는가? 네. 제가 듣기로는 3시간을 거기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그래요. 네. 사진 찍느라고 3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네. 하기 힘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좀 그 대통령실에 전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선거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란죄로 몰려가고 있어요. 원래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게 내란죄가 아니야? 저렇게 국정을 못하게 하는 게 내란죄가 아니야?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한 거에 내란죄로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역시 법학을 공부했잖아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조문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87조를 말씀하셔서 네. 제가 헌법 제87조를 갖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할 때는이 아니라 그거를 할 목적으로 그렇죠. 뭘 했는가 일단 하면 목적범이죠. 목적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목적범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네. 형법 시간에 배울 때 목적범, 제가 정말 내란죄 배울 때요. 이것은 목적범이다.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목적범. 그 제가 머릿속에 읽은 게- 뭘 생각하느냐. 제가 읽은 게 헌법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네. 폭동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본인이 국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사 뒤에 좀 띄워주세요. 네. 황교안, 윤 나라 지키겠다고 한 건데 국헌 문란이라니 기사 좀 뒤에 띄워주세요.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총리님. 그리고 대통령은 국헌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나를 그러면 이제 파괴시켜 버린다. 이건 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이석기 사건을 내라는모로 그렇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겠다는 일들이 뭐 예를 들면 해와 전화국을 가서 장악해 가지고 유사시에 그렇죠. 폭파한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와 전화국에 가서 뭐 이렇게 테러를 할 수 있어요. 뭐 뭘 던져가지고 네. 뭐 해와 전화국을 부서뜨린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그냥 민간인이 깡패가 그렇죠. 했다. 네네. 이게 내란입니까? 아니죠. 그냥 재물 손괴예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목적이 들어가요. 이석기 파가 네. 이제 나라를 뒤엎어 먹을 생각으로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이제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목적이. 이래서 이게 내란이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네. 그 대통령은 나 다른 사람 몰라도 대통령은 본인이 국헌을 지키고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켜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확한 논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이 제가 헌법 조항 헌법이에요. 지금 헌법 조항인가요? 헌법 제 87조인데 네. 거기 딱 보면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네. 간단해요. 네. 예. 이런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네. 그 대통령이 어떻게 네. 자기가 스스로가 지켜야 될 그걸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어떻게 국헌을 물러나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세계적으로 어디를 봐도 대통령이 국헌 물러나겠다 이런 거는 뭐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헌법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내란죄라고 몰고 가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정말 몰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상설 특검도 통과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 체포안도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구속도 됐습니다. 김용현. 예, 더 중요한 거는 구속이 되려면은 판사가 구속을 허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사까지 허락을 했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발부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장관 하는 사람이 도주하겠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출국금지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출국금지 됐어요.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내란으로 지금 그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한 증거 다 확보됐어요. 그거 다 봤잖아요. 우리 사진도 다 보고. 네. 뭐 뒤에서 무슨 누가 음모를 했는가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할 텐데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하고 있어요. 네, 네. 무슨 증거가 인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맞지 않는 건데 감정적으로 이거 저는 구속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어쨌거나 하여튼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나라 망했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구속이 됐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유죄가 난 것도 아니고 뭐 징역을 어떻게 해서 10년을 살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신병만 확보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팩트들이 다 확인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알려지면 저 구속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유죄가 나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법조인을 38년 하고 그뒤 변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죠? 몇 년인지도 모릅니다. 검사로서 28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이 좀 안 돼서. 지금도 변호사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아니 제가 안 되는 걸 우긴다고 하면 제가 뭐 변호사라고 말할 수도 없죠. 죄송하지만 우리 총리님의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국민들에게 다 그걸 신고해요? 아니 갑자기 지금 계산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법조 경력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대 선배님이신데 아니 좀 아까 댓글에 젊어 보이신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학번이 되게 높으세요. 그런데 평생 법을 하신 거예요. 평생. 저는 거의 무죄가 난 일이 없었습니다. 검사하면서도. 네. 굉장히 많은 사건을 했는데 네. 거의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자잘한 검사 시절. 근데 제가 처리했던 주요 사건들, 네. 공안 사건 이런 것에서는 무죄가 난 일도 없었어요. 뭐 정말 팩트에 충실한 이런 수사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뭐 이렇게 검사장도 되고 고검장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말은 네. 법에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하고 소위 이 계엄령을 내렸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내란이다. 그럼 헌법에 왜 법률에 왜 계엄 제도를 뒀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게 계엄만 하면 불법이라면 왜 법에 그거를 뒀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하면은 실패를 하든 뭐든 미수에 그쳤던 무조건 내란죄라면 그 계엄을 누가 해요? 아니 누가
누구도 안 할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법이 되냐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계엄을 지시했지만 우리는 항명했다라고 군인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이 나는 항명했다고 스스로가 항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군인인데 투스타인지 원스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군화를 벗고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영상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전 처음에 조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군인들이 항명을 하면 원래 군형법상 항명죄 아니에요? 그렇죠. 중죄죠, 중죄.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민간인은 일반 형법이지만 군인은 군형법인데 군형법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명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라가 된 거죠? 군은 항명이 아니라 복종이, 소위 지휘부의 정당한 지휘에 대한 복종이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을 달리한다. 네. 그렇게 되면 적정한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어떤 자는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나가서 방송해요. 다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에요. 내가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자라고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정했습니다. 자입니다. 네. 네, 그러고 뭐 또 눈물을 또 흘렸다고 그래요. 네. 뭐 정말 가슴이 아파서 흘릴 수는 있지만, 뭐 숨어서 몰래 해서도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나는 뭐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난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억지로 했다. 정말 비겁한 자들이죠. 정말 비겁한 자들이에요.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욕해 주세요. 국정원 제1차장이 나와서 이야기. 저는요, 국정원이라는 것은요, 비밀리에 근무하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음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양지를 자기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어도 모르는 세상에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인 거예요. 국정원에 누가 다니는지. 저요? 제 옛날 친구들 중에서 왜 국정원 안 갔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겨요. 애들이 취직을 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게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국정원 왜 이래요? 자기 국정원 다니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1차장에 떠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생들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더 정말 잘해요. 네. 국정원에서 이제 매일 일보라고 그럴까 보고서 같은 거 내는 걸 제가 이제 고난 대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 보면 하시죠. 예.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위 종북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네. 국정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박지원이 국정원장일 때 저 사실은 그때 좌절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소신껏 얘기할게요. 저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될 때요. 그때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이상해졌구나. 나도 이민 가야 돼. 저 고민했었어요. 국회의원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국정원이 어떤 곳인데 박지원이라는 자가 거기 가서 원장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리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네. 국민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국정원 음지에서 일하지만 정말 귀한 일 한다.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정보 다 보고하고 와서 눈물 흘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 전문가이신 대선배님, 우리 황 총리님께 질문, 진짜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 내란이라면요.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면 불법 체포 감금이 아니라냐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긴급 체포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망갈 때 잡는다.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네. 막기 위해서 그럼요. 긴급 체포했다. 네. 체포하고 긴급 체포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체포는 뭐라 그럴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네. 긴급 체포는 이제 정말 체포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때 긴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장관이 네. 국방장관이 무슨 긴급한 체포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저는 법을 악용하는 공비. 법비요?
법비라는 말이 있어요. 법비. 저는 법- 법꾸라지는 들어봤는데 법비는 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법꾸라지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죠. 법비. 네, 네. 법을 가지고 공비처럼 노는 자들. 여러분 법꾸라지보다 훨씬 품격 있네요. 법비. 그래서 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네. 집행도 되고 또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법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를 다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제대로 명령에 정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런 군인들 예. 그리고 군인들이 항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고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있어요. 예. 그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좀 제대로 못하는 군인들도 있지만 네. 정말 제대로 잘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순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가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라. 네. 이렇게 이제 했다면 그걸 잘 따라 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잘 따라 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듣는 정보로도 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가서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가짜 뉴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면 네. 거기 수고한 사람들까지 괜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기다려보자. 네. 이게 이제 포렌식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검증을 쭉 거치고 나면 그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온다. 그때 얘기하죠. 맨 처음에 박근혜, 그 윤 대통령이 네, 네. 계엄령을 발령했다 그럴 적에, 사람들 중에는 이건 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또 네. 어떤 분은 뭐, 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뭐 가서 몇 시간 만에 바로 나왔다. 네. 또 뭐 가서 몇 명이 갔다. 이런 걸 다 보고 나서는 아니,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게 뭐냐. 여기엔 다들 분노했어요. 대부분 다 분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갔던 곳이 국회뿐만 맞아요. 아니라 선관위 핵심 요소 3군데를 갔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다들 나도 반성한다. 맞아요. 내가 너무 섣불리 뭐라고 맞아요. 했다. 이렇게들 얘기했어요.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저는 계엄군이 네. 계엄군은 내가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명이 내려졌으니까 했겠죠. 네. 또 가서 이제 할 때 놀다 오지 않았어요. 예, 이분들이 뭐 가서 사진만 찍고 그냥 왔다. 사진 찍는 것의 의미를 좀 알고 그런 말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네, 사진 기술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기다리시면 저는 하여튼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황교안 총리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급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속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직무 배제해라, 퇴진 제시해라, 상황 심각하다. 그리고 어제 구속된 김용현의 영장에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화법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심각한 내용이다. 심각하다. 자, 지금 이 상황 심각하다라고 한동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영장으로 해서 어쨌거나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할 일이 있고 네.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네.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잠깐만요. 있어요. 속보입니다. 교정본부장이랑 김용현 동부구치소 내 자살 시도했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얼마나 억울하면 저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이게 국민 호도가 되는 거죠. 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김용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아휴. 예, 정말 얼마나 억울하면 저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10년 안에 이렇게 2번이나 탄핵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런 자리에 방송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 했었습니다. 자, 우리 총리님께서 검찰 선배이자 정치 선배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지만 지금은 아스팔트에서 눈 내리는 날, 비 오는 날, 저는 몇 번 뵀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미워한 순간도 있고요. 원망한 순간도 있었어요. 사과받고 싶은 일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줬고 저는 우리 한 총리님의 저는 동지예요. 그쵸? 동지 맞죠? 맞죠. 그리고 네. 저희는 이겨야 되고요.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시청자 말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 5년의 상황을 다 보면서 중간에 뭐 지적하고 고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중간에 뭐 탄핵은 안 된다. 지금 이 탄핵,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도 안 되고, 또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탄핵 네. 한번 하게 되면 나라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럼요. 안 돼요. 심각해요. 제가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어요.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그게 얼마 어떤지. 해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라 망치려는 의도로 제가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탄핵은 안 된다. 정말 부족한 게 있다든지 하면 이제 2년 좀 지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요. 그때 정확하게 5년을 평가해야지 앞에는 또 괜히 잘했다고 또 그랬잖아요. 네네. 이래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제 법을 다뤘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법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무리 커도 법에 어긋난 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목소리 안 낸다 하더라도 미리 챙겨야 되죠.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또 책임들을 잘 챙겨 나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진짜 짧게라도 또 당부 말씀 한 분만 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가짜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분들은 제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이 부분에 냉정한 판단들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또 그 다음 약속이 있어서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5분 정도 속보를 보내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리님께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약속 하나 해주세요. 조만간에 또 출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해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연락드리면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총리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일단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속보 잠깐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총리님과 함께 제가 이 방송을 한 이유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탄핵은 절대 안 됩니다. 소추는 되겠죠? 탄핵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확고한 신념과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잠은 잘 주무시냐고요. 잘 자야죠.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전투를 하죠. 또 아까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유여해 아직 있네. 그럼요. 따뜻한 봄날일 때는 안 나와도 어려운 날, 힘든 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시 나옵니다. 유여해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까 속보에 김용현 구치소 내에서 자살 시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억울해도 죽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지 않아야 합니다. 왜? 살아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황 총리께서 앞장서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힘에도 우리가 힘을 실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유여해 홍준표 사과 받을 거냐고. 사과하면 사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사과를 하면 사과 받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 종북 좌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아까 이 시기를 어떻게 겪어야 하느냐고 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사퇴하십시오. 한동훈 지도부가 나가야 됩니다. 결단 내리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장동혁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결단 내려서 다 사퇴하고 한동훈 지도부를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아투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속보 전할 때 함께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부정선거 관련한 기사는 계속 집중해서 저희가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열심히 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발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넘게 황교안 총리님과 함께 방송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간곡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지켜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자, 저 댓글 잘 보고 있어요. 저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 잘 보고 있는데 댓글을 보는데 계속 말씀을 끊을 수 없어서 댓글에 반응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서 댓글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동혁 사퇴하라라고 하지 말고요. 사퇴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네요. 장동혁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쾌유를 빕니다. 맞습니다. 별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식사를 드시고요. 대통령 수사가 임박했다고 하니까요. 또 열심히 또 수사 보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는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대한민국을 지키자로.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동지로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지킵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호입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잘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할애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